저는 서울의 한 작은 아파트에 사는 62세의 은지라고 합니다. 내 평생 동안 남편과 아이들이 옆에 있으면 노년이 따뜻하고 평화로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여성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냥 평화롭게 살면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저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현관에 단풍들이 가득히 떨어졌을 때 저는 제가 결코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고 가족을 부양하는 데 평생을 바친 여성인 자신을 돌아본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럼 저는요? 내가 정말로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있나요? 내 결혼 생활은 말다툼도 배신도 없다. 밖에서 보면 그것은 아마도 평화롭고 파란만장하지 않은 삶일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완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즐거움도 나눔도 없다. 우리는 같은 지붕에 살지만 낯선 두 사람과 다를 바 없다. 그에게는 자기 세계가 있고 나도 마찬가지이다. 저녁 식사들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그는 뉴스를 보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우리는 더 이상 진정한 대화도, 더 이상 관심 있는 질문도, 더 이상 갑작스런 포옹도 없었다. 점차적으로 저는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습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깨어난 것은 큰 사건도 아니고 결혼의 폭풍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한 저녁의 아주 평범한 순간일 뿐입니다. 그날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들어갔는데 남편이 평소처럼 뉴스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다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저는 갑자기 10년, 20년 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저는 여전히 거기에 앉아 조용히 요리하고 청소하고 책임감 있는 아내의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노년이 오면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는 한 가지 후회와 후회만 가질 것이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가서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눈가에 주름살이 있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한 한 여성을 비추고 있다. 제가 언제부터 나이를 먹었나요? 제가 언제 제 자신을 잃었나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지만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나는 뒤척이며 생각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변했다면 너무 늦었을까? 하지만 다시 생각했죠. 만약 변하지 않았다면 언제 진정한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뭔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생을 헛되이 보낼 수는 없어요. 저는 제 자신을 되찾고 싶어요. 나는 살아있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다. 나는 32살에 상훈과 결혼했다. 그 당시 나는 기계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척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올바른 사람을 선택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로맨틱하거나 화려한 말을 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저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돌보고 깔끔한 식사를 하고 집을 잘 청소한다. 나는 가족을 가장 우선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항상 내가 충분히 희생하기만 하면 남편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가족이 화목하고 아이들이 부모가 충분하다면 내가 조금 고생해도 괜찮다. 그 세월은 바람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저는 매일 아이들과 식사, 계산서 등으로 바빴습니다. 나는 점차 남편과 나 사이의 책임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관심은 점점 흐려집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이들은 여전히 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침묵을 계속 견뎌야 할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서 따로 가정을 꾸렸을 때 나는 깜짝 놀라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남편과 나는 식사에 대한 짧은 대화나 수도 요금 청구서 외에는 할 말이 거의 없다. 매일 그는 구석진 곳에 앉아 TV를 보고 나는 구석진 곳에서 핸드폰을 훑어본다.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라 한 지붕에 사는 두 낯선 사람과 같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즐거운 식사도 없고 삶에 대한 깊은 대화도 없다.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지도 큰 갈등도 없지만 처음처럼 더 이상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 느낌은 이상하고 무섭다. 한 사람 옆에 살면서도 여전히 외로움을 느낀다. 나는 가족을 돌보는데 평생을 보냈지만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다. 내가 정말 행복할까?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답이 나왔습니다. 그날 가을 날씨가 쌀쌀하고 바람이 창틀을 통해 분다. 나는 방금 부엌 청소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다. TV 화면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상훈을 보며 뉴스에 눈을 뗀다. 그 모습이 너무나 낯익은데 이번에는 이상할 정도로 낯설었다. 나는 마치 옛날에 무언가를 되찾으려는 것처럼 오랫동안 그를 문간에 서서 지켜보았다. 나는 갑자기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 그를 안아줄 수 있었을 때, 우리가 웃을 수 있었을 때 어린 시절이 생각났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과거입니다. 나는 한숨을 쉬고 천천히 옆에 앉아 말을 걸어보았다. 오늘 일은 어땠어요?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1시간 동안만 우물거렸다. 반대 질문도 나에 대한 관심도 없었다. 그때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우리는 아주 먼 길을 함께 왔지만 더 이상 서로 동반자가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꿈을 공유하지 않고 더 이상 기쁨도 공유하지 않으며 더 이상 슬픔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책임으로 얽매인 관계만 남았다. 상훈이를 한 번 더 쳐다봤지만 제가 슬퍼하는 걸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나는 생각들로 가득 찬 채 조용히 천장을 바라보았다. 나는 남편을 탓하지도 인생을 탓하지도 않는다.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잊어버린 자신을 탓할 뿐이다. 지금 바꾸는 거 늦지 않아. 그 질문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다. 어느 주말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친 뒤 상훈 옆에 앉았다. 거실은 조용했고 TV 소리만 고루 났다. 남편은 평소처럼 화면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여전히 거기에 앉아 있었다. 나는 천천히 돌아서서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말했다. 우리 이렇게 사는 거 재미있어? 답이 없다. 상훈은 조용하다. 기다릴게요. 여전히 대답이 없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적어도 어떤 눈빛과 어떤 제스처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내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묻지도 않았고 지금 내 감정에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가혹한 진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말다툼도 없고 나눔도 없는 결혼. 한 지붕에 두 사람이 있지만 각 사람은 자신의 세계에 살고 있다. 나는 우리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간격이 커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며 천천히 일어섰다. 발코니로 나와 난간에 기대어 묵묵히 서울 하늘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빛나고 차량의 흐름은 여전히 바쁘지만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공허하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약간의 평화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숨을 쉴수록 외로움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더 잘 느낄 수 있었다. 그때 나는 내 친구들을 떠올렸다. 남편 사망 후 10년 동안 혼자 살아온 수민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외로움을 호소해 본 적이 없다. 그녀는 매일 회화, 여행, 새로운 수업으로 바빴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즐기고 옆에 아무도 없어도 여전히 행복하다. 올해 65세인 혜진 씨는 여전히 에너지가 넘친다. 그녀는 작은 카페를 열었고 그곳에서 친구들을 맞이하고 고객과 대화를 나누며 완전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다. 저는요? 저는 제 인생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나는 외로움이 너무 무서워서 감정도, 기쁨도, 행복도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받아들인다. 옆에 사람이 있다는 건 외롭지 않을 거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가장 외로운 것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여전히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저는 남을 위해 인생을 바쳤지만 제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있나요? 그 순간 저는 제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조용히 지나가는 나날을 보내고 싶지 않다. 나는 내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싶지 않다.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지만 오늘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내일도 이 공허함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안다. 나는 상훈이가 여전히 앉아있는 거실을 돌아보았는데 내가 방금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을 떠나서 결혼 생활을 꾸짖는 것도 아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제 자신을 찾기로 말이죠. 저는 오랫동안 행복은 완전한 가족을 갖는 것, 남편을 곁에 두는 것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있고 가족이 있다고 해서 내가 정말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때 저는 첫 번째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교훈 1. 행복은 누군가가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충분히 느끼는 것이다. 나는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다. 남편, 아이들, 가족을 위해.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없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나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었다. 젊었을 때 저는 몇 시간 동안 앉아서 작은 그림들을 그릴 수 있었고 색깔에 영혼을 담그고 각각의 분놀림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그 취미를 접었다. 나는 우유기저귀, 부엌, 아내, 어머니의 걱정으로 바쁘다. 점차적으로 나는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저는 그림 그리는 수업을 수강하기로 했습니다. 수업 첫날 아침 나는 조금 걱정이 되었다. 펜을 들고 그리는 게 너무 오랜만이에요. 주위를 둘러보니 젊은이들도 있었고 저와 동갑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이가 더 많은 친구들도 있었죠. 그들은 모두 한 가지 이유로 여기에 왔다. 인생에서 다시 즐거움을 찾고자. 제가 종이에 첫 번째 붓을 놓았을 때 저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느낌은 정말 멋져요. 매일 아침 나는 새로운 기쁨의 잠에서 깬다. 나는 더 이상 부엌에만 맴돌지 않고 남편과 재미없는 대화를 기다리지 않는다. 저는 저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될 수 있는 곳이요. 아내도 어머니도 아닌 단순히 미술 애호가인 은지입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제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더 편안하고 안도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행복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내부로부터 온다. 내가 좋아하는 작은 것들로부터, 자신에게 맞는 삶을 사는 자유로부터. 이것은 제 변화의 첫걸음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내 삶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안다. 교훈, 이 사회 연결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예전에는 가족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믿었어요. 저는 제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고 제 가정을 돌보는데 평생을 바쳤지만 외부의 사회원을 건설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 남편과 아이들과 손주들과 함께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이들이 자라서 자신의 삶을 살 때 나는 더 이상 공유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한 사람, 남편만 남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반복된 나날들이 지나고 나는 내 집에서 외로움을 느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고 공유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노인 동아리에 대해 공부해요. 처음에는 가족의 작은 세계에서 웅크리고 사는 것이 익숙했기 때문에 조금 부끄러웠다.
그러나 나는 생각했다. 나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나를 위해 한번 살아보는 게 어때? 나를 변화시킨 만남들. 클럽에 가입한 첫날, 저는 60-70대 여성 그룹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노년에 지치거나 지루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가 넘친다. 68세의 지영 할머니는 여전히 매주 친구들과 꾸준히 등산을 한다. 그녀는 삶을 더 사랑하고 건강해지는 것이 바로 등산이라고 말했다. 앞서 언급했던 친구 수민 씨는 남편이 죽은 뒤 공허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몸을 웅크리는 대신 회화 수업에 참여하고 여행을 하며 매일 그녀를 행복하게 하는 일들로 바빴습니다. 미란 씨는 춤을 좋아하고 중년층을 위한 댄스 수업을 듣는다. 그녀는 춤을 출 때 모든 걱정을 잊고 젊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들을 보고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그들은 단지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매 순간을 즐기기 위해 산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대화들. 예전에는 가족 외에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클럽에 가입하면서 저는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앉아서 우리의 젊은 시절의 추억, 우리가 후회하는 일, 우리가 여전히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또래에게 말할 때만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점점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부엌에서 빈둥거리거나 조용히 남편을 쳐다보기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새로운 친구들로부터 커피 약속, 여유의 안부 메시지들을 받았다. 나는 가족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해했다. 가족도 중요하지만 친구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노년에 함께하고 웃고 인생을 함께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더 이상 밖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훈 3. 어떤 나이에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내 삶이 너무 공허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망설였다. 나는 궁금했다.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안전지대를 벗어나면 길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관계가 내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할까봐 두렵다. 저는 이 나이에 다시는 시작할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두려운 것은 변화가 아니라 평생을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젊음이 탐구하고 열정을 추구하며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안정되고 받아들이고 하루 종일 살아야 한다. 하지만 사실 내가 감히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나이는 바뀔 수 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변화. 저는 대단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족을 포기하지 않았고 남편을 떠나지 않았고 새로운 삶을 찾지 않았다. 저는 그냥 제 자신에게 더 집중합니다. 나는 그림, 매일 아침 걷기, 친구들과 커피 모임 등 내가 좋아하는 것에 시간을 보낸다. 남의 감정만 걱정하는 대신 내 말을 듣는 법을 배운다. 만약 내가 피곤하다고 느낀다면 나는 쉴 권리를 스스로에게 준다. 내가 기분이 좋다면 나는 크게 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변화가 바로 오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나는 여전히 허전한 날이 있고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자문할 때가 있다. 하지만 저는 예전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저는 제 자신을 인내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저는 깨달았습니다. 살고 있어요. 정말 살아요. 변화하기엔 결코 늦지 않다. 저는 60대, 70대, 80대 여성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행복을 찾기 위해 변덕을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65세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도 있다.
70대에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 젊은 시절의 꿈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80세가 다 돼가는 작은 빵집을 차리는 사람도 있다. 그럼 왜 난 못하겠어? 제 인생에 있어서 큰 혁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늦어도 나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거 알아요? 제가 변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삶이 더 밝아지고 더 살 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아직 은지지만 또 다른 은지입니다. 은지는 더 이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즐기기 위해 산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만 말하고 싶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몇 살이든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떻게 살았든 간에 당신이 감히 걷기만 한다면 인생은 당신이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문을 열 것이다. 나는 조용한 결혼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찾기 위해 결혼해서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각자가 잠시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행복합니까? 행복은 단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영혼의 충만함과 평온함을 느끼는 것이다.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는 반드시 누군가를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행복은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 잊고 있던 취미를 되찾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 외의 관계를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희생하는 대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뭔가 변하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매 순간을 즐기는 거죠. 그리고 만약 당신이 나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영원히 이렇게 살고 싶어요?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찾기 위해 감히 바꿀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삶은 여전히 더 아름답고 더 재미있고 더 살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감히 첫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행복을 선택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느껴본 적이 있다고 믿는다. 때로는 자신의 삶에서 소외되고 때로는 앞으로 기다리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당신 생각을 너무 듣고 싶어요. 때때로 한마디의 진심 어린 이야기만으로도 누군가가 자신의 방향을 찾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